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왕초보 영어 실력이었던 제가 어떻게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는. 그리고 사실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문법 파괴자면서 발음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제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 영어 실력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봤던 이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갓 입학했을 때 모의 토익 점수는요, 발 사이즈였습니다. 성인 여성의 발 사이즈 어느 정도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당연히 필수 교양 영어 과목에서 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어에 대한 큰 필요성을 못 느꼈고 제가 여기 올 거란 그런 기대나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어 수업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어렵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A+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었던 애들도 당연히 다 하반이고 저보다 적거나 조금 나은 실력이었기 때문에 과제를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받는 시험이었어요. 물론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A를 받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A+를 받지 않으면은 졸업할 때 7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했었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학기, 2학기 A+를 받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희 언니가 뭐라도 해라 해서 영어 기초 회화 반을 등록하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었어요. 2달 정도. 거기서 뭐 배우냐면요. MR이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물론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초중고 때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았던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버벅버벅 얘기하고 이제 2달이 지난 후에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취업을 하면 뭘 해야 되지? 영어가 기본이다. 그래서 영어 토익 초급반을 듣게 됐습니다. 입문반. 그래서 2달 정도 수업을 받고 나서 받은 점수가 560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달을 쉬고 또 한 번 고득점을 받기 위해 고득점 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인가 2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은 점수는요, 715점. 다행히도 문법 파괴자인 제가 715점을 받게 된 이유는 리스닝 귀는 조금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400 초중반 정도의 리스닝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리딩 파트에서 200 후반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익 스피킹 2주반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 6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제 영어 실력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영어 전화 통화 이거 하고 여기 오게 돼요. 당연히 이 정도 실력으로 오니까 아무리 자신감은 있었어도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프레타망제 처음에 영어 면접을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문서답하고 오게 돼서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고 이제 기초적인 영어 면접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고 따르르 외워서 갔는데 운 좋게도 매니저가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러면은 제가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자문자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웃고 있던 저는 손쉽게 인터뷰를 통과하게 돼서 코스타에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게 되니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질문을 했는데 예 하고
나 잠깐만 홀 좀 체크하고 올게. 나 키친작 좀 하고 올게.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올게. 이렇게 그냥 일 핑계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후회하는 포인트인데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물어봤어야 됐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되는 점인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조금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원에 등록하는 건 솔직히 돈이 없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서 영어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첫 번째로 미트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 미트업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트업은 이제 다양한 관심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술 동아리, 운동 동아리, 댄스 동아리, 뭐 언어 교환 동아리, 이런 세세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언어 교환으로 들어갔겠죠? 거기서 발견한 게 어떤 교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차원의 무료 영어 교실이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한 7,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당연히 친구들도 만나고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친구를 사귀어서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친구들 다 떠나고 한 달 정도 거기서도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돼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돼서 갈 필요성도 못 느꼈고, 또 같은 교재를 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스스로 흥미를 제가 잃었어요. 물론 같은 거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알지만 제가 정말로 같은 거 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같은 말 또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다행히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영어 이제 연습할 방법을 저 혼자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친해져라. 친구들이 이제 일 끝나거나 그러면은 저를 불러요. 야, 너 나랑 술 마시러 갈래? 여기 옆에? 그러면은 그래 이러고 갔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일하던 곳과 제가 살던 곳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들이 부르면 내가 갈 거야 하고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물론 못 알아들었죠. 걔네들 하나 일화가 웃긴 게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하하하 이러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를 눈치챈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쟤 못 알아듣는다 하고 그치 제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 알아듣고 그랬던 일화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만큼 못 알아듣고 재미 당연히 없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냥 술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가 집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부르면은 그냥 예의상 묻는 거여도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3, 4개월 어느 정도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 말도 어느 정도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마웠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알면은 제가 무조건 예예 이러니까 야, 너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듣는데 왜 예예 하고 웃냐고 해서 말을 다시 설명해주고 심지어 걔는 구글링을 해서 번역을 해줘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제 영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의 실력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전부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몇몇 분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랑 어떻게든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돌이켜봐서 생각했을 때 후회하는 점은 왜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있을 때 지금은 물론 못 알아들으면 소리 받은 하고 물어보지만 예전에는 모르면은 바보 취급당할까봐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입니다. 지금이면은 무조건 계속 물어봤을 텐데, 물론 그 분위기가, 그 전 매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고 해서, 기죽어가지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물어볼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MR인지 몰랐던, MR인지는 알지만 그것조차 헷갈렸던 저도 이렇게 현지 애들이랑 대화하고 심지어 나가서 이제 대화도 막힘없이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망설이시고 두려우신 분들은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워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과 워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돌이켜 생각했을 때 후회 남지 않는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